안녕하십니까, 민태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차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4분기 매출액은 29.2조 원, 영업이익은 1.64조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했다라고 밝히면서 2016년 2분기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이며 17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률이 5%를 상회한 호실적을 나타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 부분에서 행보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4분기에 급격한 원화 강세와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아니었더라면은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영업이익률을 21년 컨센 기준으로 4에서 5% 정도 제시하면서 하향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업황 불확실성에 감안한 보수적인 전망치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독자적인 전용 플랫폼이죠.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겠다라는 발표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GV70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월 북미 시장에 출시해 올해 1분기부터는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앞서 언급드린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오는 3월에 유럽 시장에 글로벌 최초로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4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비롯해서 매출액을 증가시키겠다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이었죠.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라서 현대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이슈로 나타나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이었죠.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 체제로 본격 출범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로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스마트 팩토리 등 로봇 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 영역에서 그룹 차원의 경쟁력 제고, 수익성 개선, 신사업 및 신규 수익 모델 구출 등의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줌과 더불어 현대차의 독자적인 플랫폼이죠. 앞서 언급드렸던 eGMP를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상승 모멘텀만 놓고 보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고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기본적 분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2018년 이후로 100조 원대 이상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를 비롯해서 컨센 기준 10조 단위로 지속적으로 몸집을 불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020년 컨센 기준으로 2조 8천억 원대에서 22년 컨센 기준 7조 7천억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20년 컨센 기준에서 20년 대비 22년 거의 영업이익에서 3배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0년 대비해서 22년 3배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PS 주당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0년 6,482원에서 22년 22,820원으로 3배에서 4배가량 컨센 기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PER 같은 경우에도 39배에서 10배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기본적 분석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롯해서 영업이익률까지 확인했을 때 앞서 언급드린 동사의 상승 모멘텀까지 합쳐서 본다라고 보면은 이 기업이 모멘텀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더불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 2020년이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인 발을 내딛는 해인 만큼 중요하며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정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애플카 협업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차트를 볼 때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면서 캔들이 양봉을 띄었을 때 이후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시세는 반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인 부분을 비롯해서 현재 시장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보시면 매도세를 자꾸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애플카 이슈로 급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23만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줄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을 비롯해 앞서 보신 미래 사업 진출, 또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시장 선점까지 더해준다면 올 한 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으며, 앞서 언급드린 애플카 이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회법 이슈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발표가 난다 하더라도 현대차의 모멘텀이 존재하기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현대차와 형제 기업이다 이런 말들이 많죠. 기아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4분기 매출액 16.9조 원, 영업이익은 1.28조 원을 기록하면서 4분기 비우호적인 환율 조건과 부분 파업에도 불구하고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약 1조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 대비로는 30%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불구하고 내수 판매를 비롯해서 수출 판매량까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승 모멘텀으로는 국내를 제외한 전 지역 두 자릿수 성장을 비롯해서 부가제품 판매 비중 상승으로 인한 제품 믹스 개선 지속, 또한 신차 효과 확대, 판매 모멘텀 지속에 따른 인도 공장 손익 개선 등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독자적인 전용 플랫폼이죠. eGMP를 탑재한 신차 CV는 오늘 3월 최초로 공개한다 라고 밝히면서, 기아차 또한 현대차와 더불어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인 내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올 한 해 현대차와 더불어 기아차 정말 중요한 한 해고 전기차 시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와 애플의 애플카 협업 이슈가 더해지면서 애플카 생산 기지는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 유력하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기아차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아차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본적 분석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컨센 기준 59조 원에서 71조 원까지 22년 컨센 기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년 컨센 기준 1조 7천억 원에서 5조 1천억 원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년 대비해서 22년까지 거의 3배가량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9년, 20년 대비 22년 2배가량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PS 주당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428원에서 1,800원까지 상승하면서 3배가량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PER 같은 경우에도 25배에서 7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와 더불어 기아차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만 따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으로 매출을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컨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 부분을 보시면은 개인과 기관이 계속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반대로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현재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으며, 하락 추세를 전망하기보다는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참고해서
같이 차트를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1년 후, 2년 후를 봤을 때 현재 이 가격은 매력적인 단가가 아닐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 시즌을 거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기업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두고 봤을 때는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유하거나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주가 전망을 비롯해서 기아차 주가 전망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종료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